그리고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출발하자는 의미였어요. 원자 안에는 원자핵도 있고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죠. 그리고 나머지 전자가 막 돌아다니잖아.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돌턴이라는 분이 원자란 어떤 물질을 막 잘게 쪼개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가 나온다. 그걸 원자라고 불렀습니다. 돌턴이라는 분이. 돌턴이라는 분은 그래서 원자의 모형을 공모형,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공 같은 모형이다라고 말씀하셨어. 지금 우리가 배운 진리에 따르면 이게 다야? 아니죠. 이 안에 뭔가 잔뜩 들어있잖아.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입자들은 누가, 언제, 어떻게 발견했냐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봐봐. 돌턴이 말한 이 공모형은 당연히 중성이겠죠? 중성 상태의 어떤 공모형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공모형이 맞다라는 걸 전제하에 실험을 하나 합니다. 그 실험이 바로 음극선 실험이야. 자, 음극선이 뭐냐면, 자, 이 유리관 봐봐. 자, 유리관 안에 진공 상태겠죠? 진공 상태 유리관이야. 이 진공 상태 유리관 안에 여기 금속판 하나를 집어넣고요. 여기도 금속판 하나를 집어넣고요. 여기는 스크린이야. 뭐가 와서 부딪히면 나타난 스크린이야. 그런데 여기 금속판에다가는 강한 플러스 극을, 전기를 걸어주고요. 요 금속판에다가는 강한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줍니다. 뭐 하는 거냐 이게. 금속판도 결국은 원자로 되어 있겠죠. 강한 전압을 빡 걸어주면은 전압이 그냥 걸려있는 상태로 있으면 되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야. 이 마이너스를 강하게 걸어준 곳에서 무언가가 팡 튀어나와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플러스에서는 안 나와.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 튀어나와, 뭔가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음극에서 튀어나온 어떤 선 같은, 튀어나온 어떤 게 쭉 직진으로 막 가는 걸 보고서 이 선을 음극선이라고 이름을 먼저 붙인 거야. 음극선. 그리고 나서 저 음극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실험들을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음극선이 나오고 있는 걸 지금 보여준 거고요. 음극선의 방향이 사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방향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고, 가운데 구멍을 하나 뚫어서 플러스로 오다가 여기를 통과한 녀석이 스크린에 딱 나타나겠지. 그래서 음극선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음극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실험이 바로 이런 실험들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바로 이런 거야. 음극선을 쏜 다음에 쭉 일직선으로 가는데 여기 자석을 갖다 댔더니 끌려요. 자석에 의해 움직입니다. 자석에 의해 움직이면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 이건 뭘 알려주는 정보다? 음극선이 전하를 띈다 일 수도 있고 자기력을 띈다 일 수도 있지만 더 큰 건 음극선이 처음엔 빛인 줄 알았어. 빛이 나오는 줄 알았다니까? 야, 빛이 자석되면 끌리냐? 아니잖아. 빛은 아니네. 빛이 아니라 어떤 입자이고 전하를 띠고 있든 자기력을 띠고 있든 어떤 그런 입자라는 걸 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거지. 자, 추가 실험을 더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음극선을 빵 쏜 다음에 앞에 물체를 갖다 놨더니 뒤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 생긴다는 건 뭘 의미할까? 직진입니다. 이 녀석은 직진한다는 거야. 만약에 직진하지 않고 내가 음극선이야. 뭐가 있다. 돌아가. 가면은 이거 뒤에 그림자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 휘어질 수 있다면 그림자 따윈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햇빛을 보면 그림자가 생기잖아. 또 뭘 의미한다? 빛은 직진해 온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도 대박이에요. 앞에 음극선을 쏜 다음에 앞에다가 바람개비를 설치를 해요. 이게 만약에 빛이라면
빛이 바람개비를 돌게 할 수 있나? 아니잖아. 어떤 물질, 입자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예요. 질량을 가진 입자이기 때문에 부딪혀서 바람개비를 돌게 하는 거지. 질량을 가진 입자구나 라는 걸 알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추가 실험을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이건 무슨 실험이냐면 얘가 아까 자석을 갖다 대는 걸 통해서 전하를 띄거나 자기력을 띄는 것 같은데 무슨 전하를 띄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장을 걸어줘. 자기장을 걸어서 위에다가는 마이너스 극, 아래에다는 플러스 극을 걸었더니 어느 방향으로 휘어진다? 플러스 극 방향으로 휘어지는 거야.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다?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어떤 녀석이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죠. 이 극을 바꾼다면 위로 휘어지겠죠? 그죠?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어떤 입자이구나. 자, 그럼 질량도 갖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갖고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죠? 어디서? 금속에서. 다시 봐봐. 이 금속에서 돌턴에 의하면 저 녀석은 다 중성으로만 되어 있어야 되는 금속인데 저기서 뭐가 튀어나온 거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질량을 가진 입자가 튀어나온 거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원자 안에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아낸 겁니다. 자, 이걸 누가 실험한 거냐면은 이름도 기억해야 돼. 톰슨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실험의 이름은 음극선 실험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실험의 이름 음극선 실험이고요. 자, 그래서 톰슨은 뭘 발견한 거다? 발견한 게 뭐다? 바로 전자를 처음으로 발견한 겁니다. 자, 원자 안에 전자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한 거야. 발견의 순서를 좀 알아야 돼. 전자를 제일 먼저 발견을 하게 돼요. 톰슨은 생각합니다. 그럼 돌턴님이 틀리셨네. 돌턴님의 의견이 틀렸고 원자 모형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자의 모형이 돌턴에 의하면 이런 공 모형이었는데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전자가 박혀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전자가 군데군데 박혀 있어야 합니다. 전자가 군데군데 박혀 있어.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원자 자체는 중성이어야 하죠. 그래서 어떤 상상을 하냐면 야 바탕에 잘 들어. 바탕은 플러스야. 바탕은 플러스인데 거기 전자가 콕콕콕콕 박혀있는 모습일 거야 라고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이 모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전자 바다 모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다에 전자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돼요. 또는 푸딩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푸딩 모형. 푸딩 뭐 쌤 외국 거라 잘 모르겠는데 푸딩이 뭔가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이라며 뭔가 뭐 젤리 같은 게 박혀 있는 게 푸딩인가? 아무튼 그래서 젤리인데 뭔가 박혀 있는 젤리 푸딩 그런 모양으로 상상을 해주면 돼요. 그동안 돌턴이 옳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은 센세이션이야. 이거 와 아니네.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요. 엄청 유명해져서 세계 각지에서 이 사람에게 배움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몰려들어요. 그 제자 중에 천재 과학자가 등장을 하니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이 바로 러더퍼드라는 사람입니다. 러더퍼드는 스승님을 존경했어요. 스승님이 맞다는 전제하에 실험을 합니다. 자, 일단 돌턴이 이거 톰슨이 제시한 원자 모형 이거죠. 선생님 방금 그림과 비슷합니다. 그죠? 이런 모형을 제시를 하고요.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는 전제하에 러더퍼드가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한다? 이 실험을 해요. 금박을 준비해. 금박이란 금을 얇게 펴는 걸 금박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얇게 피더라도 원자 한 3겹 정도가 겹쳐있는 이런 모양 밑에 나와 있죠? 이게 금박이야. 원자 3겹 정도가 뭉쳐져 있는 금박을 준비하는 거야. 거기다 뭘 쏘냐? 알파 입자라는 걸 써요. 알파 입자. 자, 알파 입자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알파 입자가 뭐냐면 헬륨,
원자 핵입니다. 헬륨 원자 핵은 원자 번호 2번이고요. 질량수가 4짜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운 플러스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나게 무거운 플러스 입자를 꽝 쏘는 거예요. 금박에다가. 러더퍼드는 생각합니다. 야, 금박의 녀석들은 플러스 바탕에 전자가 박혀있는 모습일 거 아니야? 스승님의 모델대로 이렇게 세팅을 한 거야. 거기다가 엄청나게 강력한 플러스를 팡 쏘면은 이 바탕에 너덜너덜 있는 이 플러스 정도는 이 강하게 오는 플러스를 밀어낼 수가 없어. 플러스로 밀어내잖아. 약한 플러스가 퍼져 있으니까 강한 플러스를 팡 쏘면 뚫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대부분 다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야 라고 예상을 해요. 뭐 전자가 있다면 전자가 얘를 살짝 당길 수 있겠지. 그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살짝 당기면 살짝 휘어질 수 있겠네. 하지만 대부분 다 뚫고 지나갈 거야. 전자는 질량이 엄청 작잖아. 그지? 이런 모형을 예상을 해요. 러더포드가 실제 자기 편지에다 이런 말을 썼대요. 내가 지금부터 종이에다가 대포를 쏠 거야. 이게 종이야. 자기가 준비한 알파 입자가 뭐야? 대포야. 당연히 다 뚫고 지나가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실험을 해요. 근데 실제 실험 결과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어딘가 대부분 뚫고 지나 빵! 맞네! 빵! 맞네! 맞네! 빵! 맞네! 빵! 오! 엄청나게 강력하게 휘어져요. 뭐지? 좀 더 아래 싸봐. 빵! 뻥!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옵니다. 대포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종이에다 대포를 쐈는데 대포가 튕겨 나온 거야. 또 밑에 쏘면 다 뚱 통과. 원자의 일부분은 다 통과하는데 중심부를 향해 쏠 때만 반대로 튕겨 나오거나 강하게 꺾이는 현상이 발생돼요. 이걸 통해 뭘 알게 되었다? 플러스가 퍼져 있는 게 아니네. 가운데 뭉쳐 있네. 그죠? 바로 원자 핵을 발견한 순간입니다. 원자 핵의 발견이에요. 원자 핵 발견. 자, 이게 두 번째. 원자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핵이 있다. 원자 핵을 발견한 사건. 플러스가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뭉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 핵이 우리는 알고 있죠. 원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냥 플러스로 된 중심부에 플러스가 잔뜩 모여 있다라는 정도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모형을 바꿉니다. 어떤 모양 바꾼다? 플러스가 가운데 뭉쳐져 있고 전자가 주변을 돌고 있는 이런 모형으로 생각을 한 거죠. 마치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돌고 있는 것처럼 원자 하나가 플러스 중심을 마이너스가 돌고 있는 거야. 쌤 생각에는 이때부터 소우주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우리 몸도 다 우주다. 그잖아. 저 우주를 봐도 중심을 뭔가가 돌고 있는 건데 우리 원자 하나하나도 다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거지. 우리도 우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시에는 뭐 신을 믿던 시절이니까 신이 똑같은 창조 원리로 창조했다고 생각했겠죠. 자, 이 모형 그래서 행성 모형이라고. 마치 행성처럼 우리 원자 하나하나가 행성처럼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실험의 이름도 기억해야 되죠. 이거를 알파 입자를 쐈더니 이렇게 퍼지는 걸 산란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불러줍니다.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다? 원자 핵을 발견한 거야. 양성자를 아직 발견한 건 아니야.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도 빈 공간의 개념이 등장을 해요. 대부분 빈 공간인데 중심부에 큰 질량체가 뭉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넘겨볼까요? 자, 이제 양성자를 발견한 사건을 가봅시다. 자, 양성자도 러더퍼드가 발견합니다. 양성자. 자, 얘는 원자핵이고요. 원자핵이 4번 또 러더퍼드인데 러더퍼드가 이제 양성자를 발견해요. 양성자. 자, 양성자를 발견하는 결정적인 실험이 이겁니다. 양극선 실험이에요. 아까 처음에 음극선 실험 봤잖아. 음극선 실험이 아니라 이번 양극선 실험인데 자, 연도를 좀 체크해봐. 음극선 실험 연도 1897년입니다. 이게 1897년이야. 러더퍼드의 원자핵 발견이 1911년이에요. 근데 러더퍼드가 양성자를 발견한 실험 말고 양극선이라는 걸 처음 발견했던 실험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1886년입니다. 얘보다도 빨라요. 뭔 소리지? 음극선을 발견하기 전에 양극선을 먼저 발견했던 거야. 양극선이 뭐냐? 똑같아. 자, 이번엔 빈 공간은, 진 공간은 아니야. 진 공간에서는 음극선이 나오는데 아주 소량의 수소기체를 조금 집어넣은 요 관을 준비하고 똑같이 플러스를 걸어준 양극판과 마이너스를 걸어준 음극판을 준비한 다음에 강한 전압을 걸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어떤 입자의 흐름이 발견됩니다. 어떤 흐름이 발견돼. 양극에서 나오는 흐름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걸 양극선이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도 이제 음극선도 발생이 되겠죠. 음극선도 마이너스에서 발견됐겠지만 양극판에서도 뭔가 나오는 걸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음극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녀석이 여기 전자가 있을 테니까 전자도 막 튀어나올 거 아니야? 전자가 막 튀어나올 거고 양극선에서도 뭔가 튀어나옵니다. 당시에는 그게 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이제 러더퍼드가 그 실험을 복귀해서 다시 갖고 와서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지라고 하다가 이걸 알게 된 거지. 수소라는 녀석은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모형을 자기가 제시했잖아. 그지? 원자핵과 전자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 전자는 스승님이 알아내셨고 자기는 원자핵을 알아냈으니까 수소라는 녀석은 이런 모양이겠구나라고 알아낸 거야. 자, 이걸 바탕으로 재해석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봐봐. 여기 이게 수소들이거든. 소량의 수소기체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강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게 되면은 강한 전압을 걸어준다는 건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야. 수소기체한테 에너지를 빡 공급하게 되면은 이 전자가 여기를 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전기력이라는 개념도 있었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전기력으로 잡아당기니까 전자가 도망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 돌고 있었던 거지. 이해돼요? 근데 강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에너지를 걸어주니까 이 전자가 저 에너지를 흡수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흡수해서 도망가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에너지를 얘가 흡수해서 밖으로 이탈되어 버리는 거지. 그럼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혼자 따로 떨어지고 전자는 전자대로 따로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혼자 막 돌아다니게 되겠지. 그럼 플러스는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겠지.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향해서 움직이겠지. 얘가 음극선이고 얘가 움직이는 게 양극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들이 마이너스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여요? 움직이는 거 보입니까? 이게 양극선의 정체였던 거야. 양극선은 그래서 이겁니다 라고 했던 거지. 양극선은 수소를 이루고 있는 플러스 입자입니다. 수소를 이루고 있는 플러스 입자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수소는 질량을 딱 계산해 봤더니 플러스가 원자핵이 있는데 그래서 질량이 플러스 하나가 있을 질량. 그러니까 질량 관계를 계산했던 것 같아. 질량 관계 계산하고 전하량 계산했더니 입자 1개.
입자 1개 정도일 거다라고 계산을 해서 양성자라는 입자 1개의 개념을 붙여준 거죠. 수소를 이루고 있는 원자핵은 다시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다 라고 양성자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 양극선 실험을 재해석해서 양성자를 발견해내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1919년에 양성자를 공표하게 됩니다. 어때요? 얘부터 얘까지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저걸 재해석하는데 8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 전자 발견했죠? 원자핵 발견했죠? 양성자 발견했죠? 발견 안 된 건? 중성자만 아직 발견 안 됐죠? 시험 문제입니다. 왜 중성자가 가장 늦게 발견되었을까요? 전화를 안 띄워서. 전화를 안 띄고 있으니까 얘가 전압을 걸어도 움직이지 않아. 그치? 움직임을 발견하기 힘들어. 전화를 안 띄고 있으니까 발견이 어려웠던 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언제? 이거는 러더포드가 하지 않고요. 1932년에 체드윅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과학자가 베릴륨 원자에게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통해서 마지막에 발견했다라고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또 러더포드가 천재 과학자였던 이유가 중성자를 예측합니다. 러더포드는 그러면 전자를 뺀 나머지를 다 발견하는데 관여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걸 통해서 중성자를 예측하냐?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걸 통해 예측하냐면 이걸 통해 예측해요. 야, 수소는 질량이 1이잖아.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야. 계산해봤더니 전하량이 플러스 2야. 근데 질량을 재봤더니 수소의 4배야. 우리는 알고 있죠? 중성자 때문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질량수가 얘는 1이고 얘는 질량수가 4잖아. 그치?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러더포드는 이상하다. 전하량이 2배면 전자도 2배니까. 근데 전자는 질량이 거의 없잖아. 전하량이 2배라는 건 양성자가 2배니까 질량도 2배가 되어야 돼. 근데 왜 4배지? 이거예요. 뭔가 전하는 띄지 않지만 질량만 차지하고 있는 어떤 입자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게 이거예요. 중성자를 예측한 겁니다. 이해되죠? 이걸 나중에 체드윅이 발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자 구성 입자가 이렇게 발견되었다라는 거를 알면 되겠네요. 자, 중성자 발견은 밑줄만 볼게요. 거기 중성자 발견은 베릴륨 원자핵의 68쪽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쯤에 있어요. 베릴륨 원자핵의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 베릴륨 원자핵의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 베릴륨은 4번이잖아. 원자번호 4번. 원자번호 4번이면 양성자 4개, 중성자 4개잖아. 근데 알파 입자를 꽝 충돌시켰더니 전하를 띄지 않는 어떤 입자가 튀어나오는 걸 발견한 거야. 당시에는 조금 기술이 발달됐겠죠. 1932년이니까. 조금 더 발달돼서 튀어나오는 중성 입자를 발견하는 걸 성공하게 됩니다. 러더포드 예측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개념학의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